이번 안내서는 한 섬에서 시작해볼까 합니다. 1945년 7월 16일 뉴멕시코의 첫 원자폭탄 실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폭발은 예상보다 더 엄청났지요. 페르미의 입에서는 1000개의 태양보다 밝다라는 놀람이 쏟아져 나왔고, 오펜하이머는 나는 죽음의 신이요 세상의 파괴자다 라는 고대 힌두교 경전의 한 구절을 읊조렸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베인브릿지 입에서는 이제 우리는 모두 개자식들이야 라는 자조적인 욕이 내뱉어졌고요. 다만 이 연구를 시작할 때 오히려 과학자들은 즐거웠습니다. 연구 환경이 기가 막힐 정도로 좋았죠. 그들은 로스 알라모스라는 외딴 지역에 마련된 연구 지역에서 전국에 흩어져 있던 과학자들이 함께 했기에 더욱 즐거운 추억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세상 밖으로 나가면 이 모든 과정들은 경쟁이 될 테지만, 비록 주변에 볼거리도 없고 보안 문제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 해도 그들은 협력을 위해 모여 같은 주제를 놓고 연구의 자유와 소통의 자유를 만끽했으니까요. 특히 초기 핵폭탄에 대한 지식만으로도 얼마든지 핵폭탄 제조가 가능하고, 핵분열의 기본 원리가 실전에서 가능한 폭탄 제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물리학자나 수학자들의 낙관적인 예측이 이론적, 기술적 한계에 부딪히면서 기술자나 공학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느끼고 있을 때이었기에 더욱 그랬는지 모릅니다. 하루하루가 어려운 문제들을 퍼즐 풀듯이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경험의 반복이었죠. 리차드 파인만은 그 기간을 회고하면서 정겹다고 표현했는데, 전쟁 연구에 동원된 과학기술자의 고민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하루하루 자신들의 연구가 커가는 모습을 보며 애착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쩍 커버린 그들의 연구는 핵폭탄이라는 큰 무기로서 활용되었죠. 사실 핵폭탄과 핵발전의 근본적인 이론은 차이가 없습니다. 한 원소의 원자핵이 붕괴하여 다른 원소의 원자핵이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만큼을 방출하는 것이죠. 이 에너지의 정치를 알아낸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그 전까지는 과학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관찰 대상의 운동 상태가 다르게 기술될 수 있다는 생각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죠. 다만 빛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면서 빛은 이상하게 관찰자의 운동 상태가 어떠하든 진공에서는 항상 같은 속력이라는 것이 이론적으로도 실험적으로도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앞서 얘기한 우리의 신념에 변화를 주는데요. 이 변화를 주는 과정이 이해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실제로도 우리의 운동 상태가 다를 때 관찰 대상의 운동 상태는 달라지니까요. 이를 여전히 만족하면서도 빛의 속력은 다르지 않은 관계, 이 내용이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상대성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움직이지 않는 관찰자와 움직이는 관찰자가 한 대상을 관찰할 때 측정하게 될 관찰 내용의 관계를 담고 있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멈춰있는 물질 역시 움직이는 것처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에너지의 근원은 질량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질량이 곧 에너지이고 에너지가 곧 질량인 것이죠. 그리고 핵발전 혹은 핵폭탄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단순히 핵이 붕괴하면서 감소하는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간단하지만 재현하기 어려운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으니 맨해튼 프로젝트의 과학자들이 이 시절을 즐거운 추억으로 기억하는 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역시 그 이론의 끝은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지요. 오늘의 안내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과학은 누구의 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과학을 여행한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